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서울경제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강의를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특별하게 강의를 기법 강의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장이 제가 예상한 대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좋아지는 가운데에서 제약바이오가 예상대로 아주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것들이 계속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물보안법 이슈도 살아있고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일단 중국 기업이 퇴출이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가 된다. 과거에서는 그런 얘기 나와도 꼼짝도 안 했던 게 왜 지금 움직이느냐. 일단 제약바이오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생물보안법 이슈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위탁 생산 판매 CDMO, CMO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거기다 비만 치료제 이슈 10월 달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기사로 이제는 많이들, 왜냐면 너무 잘 가요. 제가 비만 치료제 이슈가 이전부터도 있었지만, 이전부터도 루이비통 시가총액을 유럽에서 노보도 디스크가 1위를 했다라는 기사가 2년 전에 우리 9월달 2023년도 9월달에 기사가 많이 나왔었고, 그때 이후에서 몰랐던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갈 이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오늘 라파스 같은 종목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올라갔는데, 패치형 이런 치료제라든지, 그리고 치료제들마다 각각의 특성이 있어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근육까지도 증가가 되는 이런 치료제, 그리고 원래 이 비만 치료제가 당뇨병 치료제로 기전이 똑같아요. 당뇨병 치료제 개발을 하다가 이제 비만 치료제까지 나와주면서 이게 유럽에서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되고, 한 해에 9조가 판매가 되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400%의 증가가 되는, 그래서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이제 이슈를 몰이를 하면서 있었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아시아로 이제 판매가 이제 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10월 달에 들어온다 그래서 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이래저래 지금 이슈들도 괜찮고, 우리나라에 상륙하게 됐을 때 판매도 잘 될 것 같고, 이슈도 크게 될 것 같죠. 왜냐면 살이 확 빠지면 성형한 것 같은 우리의 리즈 시들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건강에도 좋다는 지금 논문들이 유럽에서 심혈관 질환 학회에서 보고서가 나왔죠. 거기 있는 의사들이 이거를 3년 동안 17,000명에게 연구를 하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 건강도 좋아지고 심혈관 질환도 정말 좋아지고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고 한데 노화가 방지가 되더라. 그래서 이게 기사에서는 만병통치약이다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건강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미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슈에 분명히 반응을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강남에 보면 성형외과가 그렇게 많이 잘 되고, 많은데도 잘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비만 치료제를 많이 얘기했었는데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에 대선 토론을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호응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 해리스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쪽으로 계속 표가 몰리게 된다라고 그러면 민주당 쪽으로의 정책들, 거기서 이제 메디케어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인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그다음에 장애인들, 여기에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뭔가 혜택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관련된 수혜주는 뭐냐? 오늘도 어제도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가 관련 수혜주로 해서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강세를 보여줬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수혜주는 모든 제약주들이죠. 의료기기 관련주, 루닛이라든지 그런 이제 의료 AI 내지는 입는 거, 로봇 같은 거, 다 그런 거.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의료보험으로 보조를 해준다라는 이제 개념으로 메디케어가 되면, 의료기기 관련주도 될 수도 있고, 당뇨병 치료제 당연히 될 수 있죠. 노인분들이 걸리는 질병들 생각하면 돼요. 백내장,
내지는 뭐 노인분들 뭐 치아가 안 좋으면 치아, 뭐 잇몸, 뭐 무릎 관절, 뭐 암도 많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제 치료제들에 대해서 다 보험이 되겠죠. 뭐 걷기가 불편한 분들은 보조기구 같은 경우도 될 수도 있고, 노인분들 이제 수술해야 되면 수술용 뭐 도구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제약이 모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메디케어 관련주들이 딱히 뭐다라고 하는 부분들보다는 좀 더 좀 광범위하게 우리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주는 올라갈 땔감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약주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재밌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반기 수익률 역전하기,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미국 시장은 상승장입니다. 아닌 것 같다고요? 미국 시장 월봉 보세요. 꼭대기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 시장은 상승장. 우리나라 시장도 안 믿기지만 상승장. 근데 저 상승장을 얘기 안 해요. 왜? 상승장 얘기하면 욕할 게 뻔합니다. 문놈의 우리나라가 상승장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상승장이라고, 저도 그러니까 상승장은 맞는데 저도 안 믿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상승장, 그러니까 느낌은 상승장이 아니죠. 느낌은 박스권장 느낌? 그렇습니다. 자, 이거 월봉이거든요. 월봉상의 다우존스 쫙 꼭대기에 있죠. 엄청 올라갔어요. 다우존스 여기 2009년도에 6,900이었던 게 48,61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우존스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여러분들 다들 집에 빌딩 하나씩은 짓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인데 너무 부럽죠. 자, 나스닥 2009년도 그때 뭐 서브프라임 그때 엄청나게 난리를 칠 때, 그때 그죠? 나스닥이 1200대일 때가 있었네요. 1238 저점이 그 정도 되고 1200에서 1300에 들어오고 있었는데 현재 17395. 7월달, 올해 7월달이 역사상 최고 고점인데 그때가 18671. 여기 1200, 1300 놀던 데인데 이거 주식 아닙니다. 이거는 지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과거에 뭐 무슨 종목이 뭐 분할을 하든, 그쵸? 뭐 하여튼 분할 상장하거나 뭐 그렇게 되면 가격이 쪼개져 가지고 가격이 싸져 가지고 나중에 막 분명히 막 8만 원짜리였는데 저점이 갑자기 뭐 5천 원으로 바뀌고 뭐 만 원으로 바뀌고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로 얘네들은 이때 지수가 1300대 1400대였었어요. 2009년도에. 이때 당시 제가 전문가 생활했기 때문에 저도 기억은 나지만 참 1300, 1400이 있는 게 17,000이나 올라갔어요. 10배가 올라갔네. 주식도 아니고 지수가. 진짜로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가. 자, 어쨌든 지금 얘네들은 상승장. 왜? 꼭대기 있잖아요. 이걸 상승장이라고 안 하면 도대체 어떤 게 상승장입니까? 쭉 빠진 거? 자,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뭐 S&P 500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고 다 고공행진 지금 많이 떠 있는데, 자, 이거 월봉들이고요. 자, 일봉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9월 11일이고 여러분들은 추석에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종목의 섹터는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의 흐름들, 전체적인 큰 흐름들을 잠깐 봤고요.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2024년도. 자, 요거는 이제 최근에 뭐 옛날도 아니고요. 최근에 한 달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장이 돌아왔을 것 같아 갖고 드렸던 종목들, 아침에 실전 매매 정도에서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대봉 LS, 한미약품, 샤페론, 한국 BNC, 오성첨단 소재 다 테마주들인데요. 요즘에 수익률들이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준 거 아니고 최근에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한 달 전에 이제 대봉 LS부터 대부분 다 이제 비만 치료제 위주로 줬는데, 왜냐면 제가 제약 바이오가 좋을 거라는 거를 확신을 가졌고, 거기에서 대웅주, 녹십자, 종근당, 그다음에 한미약품, 셀트리온 이쪽을 계속 좋게는 얘기했지만 재미없을 거 이미 알고 저는 추천은 했어요. 방송을 보면 다 추천했습니다. 셀트리온도 추천했고 한미약품도 추천하고 유한양에도 다 추천을 했는데, 추천할 때 사람들한테 다 고지를 했어요. 이거 재미없다. 근데 너무 좋은 종목은 맞다. 이따가도 차트 보여드릴게요. 정말 좋은 종목 맞아. 하지만 대형주들은 특징이 있죠. 잘 안 갑니다. 근데 가벼운 건 엄청 잘 가요. 제가 아무리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이 너무 좋은 종목, 최고의 종목으로 봅니다. 제약주에서는 그거만한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자,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 좋은데 대봉에스 같은 이런 수익이 안 나와요. 한미약품 16%밖에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샤페론 이거 수익률 좀 잘못 나왔네요. 이 수익률이 아니고 60%대 수익률. 수익률 60%대 나오고 있죠. 밑에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61.8% 지금 수익률 나오고 있고, 한국 BNC도 최근에 올라가고 있고, 오성첨대도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일단 요거 일단 확인을 하고, 자, 이제 블루엠텍서부터 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한번 쭉 훑어볼 겁니다.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블루엠텍, 대봉 LS, 펩트론, 샤페론, 한미약품, 한국 BNC, 고바이오랩, 인벤티지랩, DXVX, 여한양이, 올릭스, 종근당 뭐 등등등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오늘 많이 움직인 종목이 이제 라파스, 순환매가 나온 거죠. 그리고 블루엠텍은 지난번 7월달 강연회에서 자랑을 했었던 막, 왜냐면 이게 추천했던 종목인데 막 56% 올라갔다 자랑했는데 지금 10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따가 차트를 곧 보겠지만 다 좋습니다. 이게 왜 다 좋으냐?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슈가 땔감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불이 붙으려면 아침에서 불을 붙였고 저녁에까지 타야 되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불타려면 땔감을 계속 넣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땔감이 있어야 돼요. 세력들도 돈을 계속 넣어줘야 되지만 뉴스 재료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계속 나올 수 있는 섹터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미국의 메디케어 관련주로 노인성 질환들, 거기에 분명히 당뇨병도 있을 거고 뭐 심혈관 질환도 있을 거고, 나이가 들게 되면 다 그런 쪽들 다 조심해야 되니까 미국의 메디케어 관련주로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죠. 우리 국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도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비만 치료제가 의료보험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건강에 좋고 건강이 좋아집니다. 이거 의사들이, 제가 뭐 이거를 증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의사들이 얘기한 거예요. 살이 찌게 되면 당뇨병도 심해지고, 살이 찌게 되면 지방이 쌓이고 막 그러면은 막 혈관에 막 기름기도 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하는 그런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살도 빠지고 당뇨병도 94%나 예방을 하고 아예 치료제까지도 있고, 그래서 그걸 치료를 하고 예방도 하고 살도 빠지고 거기다가 나이도 늙어지는 게 늦춰지고 이런 작용까지 한다라는 정말 마법의 비약과 같은 만병통치약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서는 의료보험에서 보험을 해준다라는 기사가 딱 뜨면 얘네들은 죄다 얼마까지 갈까요? 기대가 됩니다. 자, 블루엠텍부터 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 한국 상륙, 이거는 계속 공통적인 이슈고, 자, 비만 관련주고요. 자, 이거는 유통업체예요. 유통 및 판매 업체. 그러니까 지금 비만 치료제 개발하는 애들도 있고 유통업체도 있는데, 얘는 이제 유통업체로 지금 이슈가 돼 있는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 오늘은 좀 차트를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블루엠텍. 자, 처음에 이거 종목을 발견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본 건 아니고요. 여기서도 보기는 했어요. 거래량이 실리고 올라갈 때. 근데 올라가니까 좀 사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하락엔자로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이쯤에서 아마 공개방송이나 아마 방송 여기저기에서 제가 이거를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딱 공략을 시켰더니 확 올라가서 56% 올라가서 절반을 팔아라. 대신에 더 간다. 왜? 차트를 보면요. 길게 봐야죠. 길게 보면 굉장히 바닥이 있죠. 이렇게 쭉 빠지고 여기서 공략하고 나서 올라갈 때 이게 56%에서 팔라고 했지만 이게 7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엄청 많이 올라갔죠. 이거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줬던 거는 아니에요. 자, 방송을 아침 방송, 저녁 방송 여기저기 나가죠. 그래서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고 했던 종목인데 어쨌든 못 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는 이유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많아요. 제가 뒤에서 어디까지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종목이 엄청 많기 때문에 1시간 안에 다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명절이 또 있죠. 그러면 거기 이어서 또 할 겁니다. 왜냐면 올해 내내 이쪽은 계속 봐야 돼요.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작년부터 노래를 했는데 작년에 안 가면 다음 해 간다 그랬죠. 다음 해가 지금 된 겁니다. 아직은 덥지만 곧 찬바람이 불게 될 겁니다. 제약바이오는 항상 찬바람 불면 움직여요. 그리고 올해가
4년째가 되는데, 그러니까 2020년도에 제약바이오가 많이 움직였잖아요. 기억나시죠? 코로나 때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근데 제약주는 빠르면 2년 만에 움직이고, 근데 거의 2년 만에 잘 안 가요. 빨리 갈 때가 2년 만에 가고, 보면 4년마다 움직입니다. 이상해요, 얘네들. 세력들이 그냥 그렇게 하니까 세력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움직이는데, 올해 또 그 4년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렇게 갖고 그래서 움직인 게, 자, 차트 보면 별로 안 간 것 같지만 이렇게 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리면 78% 올라갔죠. 여기 저항받을까봐 56%에서 팔라고 했지만 76%나 올라, 78%나 올라갔고, 조정받고 여기까지 올라가기 몇 프로냐면 100%가 넘었습니다. 122% 대박이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이런 식의 있는 종목이 계속 나올 거니까 뒤에서 얘기한 종목들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신규 매수하기에는 이제 글렀지만 여러분들이 선수다, 매매를 좀 빨리 한다, 강한 걸 원한다, 그러면은 여기 손절 잡고 지금도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천 안 해요. 왜냐면 바닥에서 얘기했던 게 120% 올라가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줬다가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저점 깨지면, 초보자들은 다 갖고 있어요. 선수들은 다 손절합니다. 5% 8% 깨지고 손절해요. 근데 초보자는 손절을 못 합니다. 5% 8% 깨졌다고 어떻게 해요? 갖고 있어요. 지금 갖고 있다 보면 또 올라와요, 또 수익이. 그래서 더욱더 손절 못 하죠. 그럴까봐 이거는 나중에 조정받으면 사시고 선수들한테 넘기고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상방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블루엠텍 요 종목이고, 자, 우리는 그 다음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자, 대봉 LS. 자, 이거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8월 달에 한번 추천했던 종목인데 8월 7일 밑에 보이죠? 그래서 14,340원, 73.3%. 블루엠텍 못지않게 잘 가죠. 이 종목은 이제 비만 치료제 사업 확대 기대감에 저번에 한번 9월 9일 날, 얼마 전이네요. 상한가 갔죠. 오늘이 12일이니까 3일 전에 상한가 갔는데, 이게 이제 방사능 관련주, 그다음에 얘도 비만 치료제, 요오드, 저 요오드 때문에 아마 방사능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제약바이오, 탈모, 핵전쟁, 마찬가지 저 요오드 때문에.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종목인데, 화장품 원료의약품 그 제조업체로 지금 되어 있고, 차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추천했었냐면 블루엠텍하고 비슷하죠. 처음에 거래 실때에서 그냥 보냈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 7월 달에 움직였을 때는 엠폭스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엄청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얘네들도 같이 움직이길래 뭐지? 그냥 저도 그냥 멀뚱멀뚱 쳐다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낌새가 이상하다 그랬거든요. 엄청 많이 올라가길래 올라갈 때 내려오면 추천해야지 그랬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벼르고 있다가 8월 7일 날 이쯤 되면 여기서 한번 공략해봐 되겠다 해서 방송에 한번 추천하고 나서 수익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 15%인가 20%인가 수익이 났는데 절반을 팔라 그랬어요. 그리고 조정받으면 또 사라. 비만 치료제 이슈 이거 쉽게 안 끝난다. 왜냐면 이슈가 막 나오는데 이거는 크게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때 당시 거래량이 실린 것들이 커서 이건 간다고 봤기 때문에, 해서 조정받을 때 계속 제가 좋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추천한 이유에서 방송에서 추천하진 않았지만 갖고 있는 분들한테 또 움직일 거니까 괜찮다, 내지는 내려오면 사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했습니다. 비만 치료 이슈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에서도 여기 올라온 사람들한테 이거 더 갑니다. 최근까지도 이거 최근 방송이에요. 최근 방송에서도 이거 넘어갑니다. 저는 확신을 했어요. 왜냐면 제약바이오가 다 강했고, 보통 강한 게 아니죠. 일단 유한양행이 렉나자 이슈로 신고가를 갔고, 저 흐름들이 쉽게 나오는 흐름이 아니거든요. 물론 비만 치료제 이슈보다는 이제 폐암 이슈로 움직인 거니까. 한미약품은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걔네들은 여러 가지, 걔네들도 암 치료제가 있습니다만 한미플루, 신종플루 이슈도 있고 뭐 독감 치료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최근에 그 근육량도 늘릴 수 있다라는 그 비만 치료제 이슈로 일단 움직인 건 맞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얘네들은 거래량 실는 거 봐서는, 일단 대형주들이, 제약주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약바이오 쪽에 이슈가 붙어 있는 애들은 이거는 크게 가겠구나 라고 확신을 하고 계속 이쪽을 일부러 8월달에, 아까도 보셨죠, 8월달에 계속 이쪽을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적중률이 높아진 이유가 있어요. 8시부터 8시 20분까지, 그러니까 20분까지 한다지만 30분까지 하거든요. 아침에 유튜브 방송으로 매일같이 서울경제에서 매일 방송을 합니다. 실전 매매 정수 나가기 전에 매일 방송을 해요. 매일 방송하다 보니까 이 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어차피 전날에는 뉴스가 아침에 새벽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오는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6시, 7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찍 자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뉴스들을 더 찾고 더 보니까 종목들이 더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전보다 뭔가 더 제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뉴스를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종목을 추천해 주는 건 아니에요. 종목을 추천해 주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이슈를 가지고 이슈를 읽어주고 이거는 이 종목들의 이슈, 그러니까 종목을 읽어주긴 해요. 차트도 보여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의 흐름에 맞춰 가지고 이게 긍정적이다, 이거는 이슈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주면서 뉴스를 그냥 읽어줍니다. 뉴스를 읽어줘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계속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이슈를, 생물보안법 이슈도 계속 읽어주고 그랬었었는데 비만치료제는 맨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더 잘 보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아침 방송에서 얘기한 종목들이 아주 잘 가고 있는데, 그래서 대봉이레스는 많이 갔습니다. 이거는 엄청 많이 갔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아까 샤페론 같은 경우는 바닥에 있는데 여전히 블루엠텍도 바닥 권역에 있어서 더 갈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진짜 신규 매수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죽을 것 같지도 않아요. 또 조정받으면 또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역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수익 난 사람들의 영역이고 쫓아가지 마세요 절대로. 자, 다음. 자, 펩트론 마찬가지 비만 치료제 이슈. 펩타이드 의약품 전문 바이오. 얘가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던 이유가 이제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이제 떨어졌는데, 펩트론 시가총액 작지 않더라고요. 거의 1조 가까이 됩니다. 1조 넘었네 이제. 어제까지 9천억이었는데 이제 1조가 넘었고 무거운 종목입니다. 차트가 아주 강하죠. 엄청 강하게 움직인 다음에 이쯤인가 여기서 이제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하락하고, 여기군요. 이게 개파로 떨어진 거. 그래서 떨어졌는데 이제 그 이슈를 어느 정도 이제 만회를 하고, 비만 치료제가 워낙 이슈가 크다 보니까 안 죽을 것 같아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건데 좀 무거우니까 조정받을 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아마 저는. 제약바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제 뭘 살 건지는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샤페론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가 싫으면 제약바이오 뭐 많잖아요. 엠폭스도 있고 진단키트도 있고 치매 치료제도 있고 면역항암제도 있고 mRNA도 있고 헤리스테마의 뭐 낙태 지지 관련주도 있고 또 대마 관련주도 있고 뭐 탈모 치료제 뭐 등등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그러니까 제약주는 다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이슈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니까. 자, 샤페론 비만 치료제인데 이게 면역 항암제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움직였던 게 아토피 치료제 FDA 임상 이상 소식에 강세를 줬던 기사도 있습니다. 샤페론 이것도 방송에서 추천을 했어요. 실전 매매 정보에서 추천을 했고요. 거래가 장난 아니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바닥에 있고 블루엠텍도 많이 올라가지만 얘도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전고점의 저항에 일단은 이거를 2,200원에 추천을 해서 9월 2일하고 9일 3일날 연속으로 추천했었는데 아침 방송에서 둘 다 60%대입니다. 지금 61.8% 저게 최고가인데 저항받고 조정받으면 또 갈 겁니다. 거래가 좋잖아요. 거래가 좋기 때문에 이슈도 좋고 이거 다 메디케어 관련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메디케어 관련주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우기는 거예요. 메디케어가 뭔데, 그쵸? 65세 이상에 대한 노인성 질환들에 대해서 미국 나라가 자기네들 국민들을 위해서,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장애인들도 뭔가 장애에 대한 불편한 부분에 대한 약도 다 지원을 해주고, 결국은 제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 저도 나이가 들겠죠. 나이가 들게 되면
꼭 고장 나는 게 있잖아요. 치아 고장 나고, 눈 고장 나고, 관절 고장 나고, 그렇죠? 근육 줄어들고, 뭐 이런 것들, 걷기 어려워지고, 어디 좀 아프고, 뭐 그런 것들, 뭐 살이 찌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또 질병들이 또 올 거고, 뭐 등등. 그러니까 이게 당뇨병 치료제가 좀 메디케어 관련주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렇게 엮여 있지 않아요. 왜냐면 뜻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길게 봐야 돼요. 미국의 메디케어 관련주로 엮이든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으로 들어올 때까지 저는 이슈 안 끝나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도 많이 되겠지만 어쨌든 샤페론 거래량 봐서는 그 다음으로 이제 조정받고 올라가면 이제 4,000원, 5,000원짜리가 그 다음 목표치고요. 그리고 조정받고 움직이면 또 6,000원, 7,000원 간다고 봅니다. 이슈가 커요. 비만 치료제들은.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기 때문에 거래가 실린 거 위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를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딱 거래 실린 거 위주로 보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줄어드니까 거래가 실린 누가 주인이 있어야죠. 주인이 있어야죠. 샤페로는 시가총액이 작은데 많은 사람들이 살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9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은 종목들이 근데 많이 올라가긴 좋으니까 꼭 조정받을 때 사서 60% 넘게 올라갔습니다. 자, 다음 한국 BNC 이것도 방송에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마리아나 관련주로 들어가요. 일단 마리아나는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동시 지금 수혜주로 지금 꼽히고 있죠. 그리고 미용 목적의 보톡스라든지 비만, 엠폭스 원래부터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였고요. 자, 차트로 가겠습니다. 한국 BNC. 자, 최근에 3중 바닥형이라서 추천해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그냥 9% 나왔어요. 요즘에 장이 좋아서 그냥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자마자 9% 올라오고 뭐 10% 올라가고 잘 가는 애는 60% 가고 장이 좋아서 장이 좋아서 미국 장도 지금 어제 바닥을 쳤고 예상대로 제가 이번 주 월화 타이밍에서 미국 바닥 나올 거라고 방송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 지나고 보니까 월화가 바닥이었고 수요일 날 어제 아주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감아 올렸죠. 자, 한국 BNC는 요 거래량이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게 조 단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 3, 4천억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무겁게 움직이네요. 3,600억. 때가 되면 움직일 거예요. 보톡스 관련주이기도 하고 의료기기 관련주이기도 하고 모양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조정시 잘 보시고요. 자, 고바이오 랩. 자, 비만 치료제 GLP-1 이게 많이 보여. 그러니까 지금 비만 치료제라는 애들은 싹 다 GLP-1 유사체 이 기사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게 세마글루타이미드라는 이제 물질이 이제 저거의 하나의 종류인데 다른 물질로 대체하는 지금 연구도 하고 있고 그게 곧 임상 발표를 해외에서도 앞두고 얘가 하는 게 아니고요. 노보도 디스크에서 아마 9월달에 임상 3상 다른 물질로 합쳐갖고 그러니까 세마글루타이미드하고 다른 걸 뭐 합쳐가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내놓는다 그러는데 결과가 좋을 것 같으니까 좋은 결과를 내오겠죠. 뭐. 저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되게 어려운 그런 기술은 아닌가 봐요. 여기저기에서 GLP-1 세마글루타이미드 관련주하고 되게 많습니다. 이게 제약인가 하는 애들도 다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은 아니겠구나. 예를 들어서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화이자, 모더나 코로나 치료제들 전 세계에서 만든 애들 몇 없잖아요. 그렇죠? 다들 뛰어들었는데 그 정도의 진입장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세마글루타이미드 요 물질만 만들어내면 그걸 어떻게 합성해갖고 만들어내면 다 비만 치료제가 되나 봐요. 기사 보면 그래요. 제가 뭐 의사는 아니고 약사도 아니지만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뭐 어려운 그런 치료제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다 해요 지금. 그 관련주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오늘 정리한 거 말고도요. 엄청 많아요. 하여튼간 엄청 많으니까
자, 다음은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주기도 하고 비만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마이크로 바이옴 신약, 프로바이오틱스 개발 기업. 그러니까 제약주들은 이래저래 많은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도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이슈만 가지고 있으면 내년에서 2025년도에서 신약 관련주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고바이오랩에 대해서 뭐 얘네들이 기술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다 좋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혹시나 고바이오랩을 미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유전자 치료 관련주라 그러니까 실적은 나노나 잠깐 한번 볼게요. 기업 내용을. 자, 고바이오랩.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적자라 그래서 웃기죠, 그렇죠?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방송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주들은 적자가 많다고 안 가지 않나요? 그냥 대형 기업들은 웬만하면 다 실적들이 다 양호하고, 조그만 애들 급등한 애들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잠깐 봤던 이유는 고바이오랩이 왜냐면 내년에서는 이런 신약 개발, 마이크로 바이오 이거 다 이슈가 분명히 될 거라서, 그래서 실적이 혹시나 나오면 좀 더 좋게 보려고 했었는데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냥 뭐 나쁘지는 않다. 실적이 안 나와도. 그러니까 제약주들은 꿈과 기대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은 언제 신경 쓰는 거냐면 상패 당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상패 시즌 감사 보고서 나오는, 그래서 뭐 연말이나 이제 3월달 4월달 뭐 그때에서 조금 조심하면 되고, 뭐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슈가 살아 있으니까 이것도 조만간에 아마 움직이게 될 겁니다. 라파스가 이러다가 움직였죠. 뭐 라파스는 뭐 실적 좋은 줄 알아요? 이건 더 안 좋아 이거. 근데 거래가 실렸죠. 그래서 지금 테마주는 거래량 보고 패턴 보고 들어가면 거의 실패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고바이오랩까지 잠깐 봤고, 그러니까 다 좋아요. 지금 보았던 중에서 나쁘다고 얘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다음은 인벤티지랩. 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마리아나 비만, 해리스 부통령, 약물 전달 기술 플랫폼 기업. 내용은 다 뭐 거기서 거기니까. 인벤티지랩 차트를 보겠습니다. 인벤티지랩 아따 좋네요. 거래에 실리고 강한 건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이 살 때에서는 이게 좀 내려와 있으면 그때는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상향이죠. 바닥으로 맨날 쑤셔박혔던 약한 흐름들은 끝났고 이제 우상향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트렌드에 맞춰서 조정시 공략하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여러 종목을 얘기했는데 지금 다 좋다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도 싹 다 좋습니다. 오늘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마 다 얘기는 못할 것 같고, 오늘 한 100개 정도 갖고 왔는데 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다 좋아요. 그만큼. 자, DXVX 비만 전문 의료약품 독점 공개 이슈가 있었네요. 얘도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고, 분자진단 전문기업,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주. 저는 폐렴 관련주들이 이제 겨울철이 되니까 저거 기사가 왠지, 제가 뭐 미래를 예측할 것은 없지만 올 겨울에는 저 폐렴 이슈 관련주들이 뭔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DXVX. 그래서 만약에 올 겨울에 뭐 폐렴 뭐 이런 게 막 이슈가 나오고 막 그러면 이 DXVX가 가겠구나라고 꼭 기억을 잘했다가 그런 거 나오면 그냥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비만 치료제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자, 거래 실렸죠? 거래가 실리고 차트 좋네요. 이것도 조정받으면 사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거래가 실려 있고 차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있는 애들은 웅크리고 있는 거야. 날아가기 위해서. 샤페론처럼 많이 올라가는 애들은 따라가지 말고 조정시. 블루엠텍도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받으면 하여튼 사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좋아 보이니까 잘 보시고. 자, 다음은 유한양행.
유한양행. 자, 렉나자 기술료 804억 수령의 상한가? 하여튼 강하게 한 문제였다고. 그쵸. 아, 이거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죠. 폐렴. 유한양행 폐렴 관련주가. 아, 폐렴 이거 폐암. 폐암 이슈로 FDA 승인 나와갖고, 그래서 이제 렉나자 이슈로 강하게 움직였던 건데, 기사가 되게 짧게 나왔네요. 구충제 관련주이기도 하고, 얘도 마이크로바이옴, 미용, 옥시, 불매운동. 이거 옛날 얘기인데, 그렇죠? 아주 예전 얘기인데 지금 사람들 기억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한양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옥시 불매운동 때문에. 자, 유아동 관련주. 일단 제약주, 제약바이오, 코로나19. 이거는 뭐 이거는 지금 신경 안 써도 되는 테마인 것 같아요. 요 나머지들은 그대로 맞고. 자, 유한양행 최근에 비소세포 폐암, 전 세계 한 80% 정도가 걸리는 게 다 이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각광을 받는 이유는 모든 약들이 내성을 갖게 되죠. 여러분들도 뭐 감기약, 처방 독하게 받지 말라고 하는 게 내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중에 내성이 이게 걸리고, 그러니까 뭔가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은 치료를 당연히 하는 게 좋죠. 근데 그거를 오남용을 하면, 근데 약국이나 이쪽에서는 많이 팔면, 그러니까 약 한 알만 먹어도 되는데 한 개에다가, 물론 다른 기존들의 약들이죠, 8개, 5개를 더 넣는 이유는 그만큼 판매가 많이 되면 이익이 되니까. 그런 기사에서,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니까, 예전에. 제가 없는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처방이 뭐 틀렸다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더 많은 약을 먹게 되면 몸에서는, 일단은 약은 되게 잘 들어요. 약은 되게 잘 듣죠. 하나만 먹어도 되는데 여러 가지 5개, 뭐 3개, 뭐 이렇게 먹으니까. 대신에 이게 내성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 그게 이제 슈퍼 바이러스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제 웬만한 약을 듣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A 치료제였는데, 그러니까 A 방법과 B 방법이 있는데 둘 다 약을 듣는데, A 방법을 했을 때 내성이 생기게 되면 이제 B로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A도 B도 계속 처방을 해오면 몸에서 그 바이러스들이 이제 내성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는 A도 안 듣고 B도 안 듣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제 나중에는 정말 골치가 아픈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치료제에서 다른 방법의 치료제로 하는데, 비소세포 폐암 그 관련을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게 각광을 받았다는 거죠. 기존에는 이게 내성이 생기면 이거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치료제로도 쓸 수 있고, 대체 치료제로 쓸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치료제보다 안정성도 더 좋고, 뭐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각광을 받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강하게 움직였던 건데 지금은 좀 내려왔지만, 그래서 얘도 비만 치료제라는 거, 한미약품도 유한양행도 둘 다 비만 치료제라는 거. 근데 이거를 저는 좋다고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드리지만, 저 같으면 안 사요. 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 그러니까 종목이 전 세계에 한미약품하고 유한양에 있다 그러면 고민 좀 하겠죠. 한미약품을 살까 유한양을 살까.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비만 치료제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개 내지는 수백 개까지도 있어요. 한 100개 정도는 진짜 있어요. 비만 치료제 100개 정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여기서 쫓아간다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차트가 저거 나쁘면 나쁘다 그래요.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말고 딴 거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수익 많이 나는 사람들한테 보내주면 되는 거고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나쁜 뜻은 아니지만 그냥 보유자 영역입니다. 자, 다음 비만 치료제 한미약품 신개념 비만 치료제. 자, mRNA 백신. 언젠가는 저 mRNA 백신이 히트를 치게 될 겁니다. 이슈가 될 건데 언제쯤 될지 모르겠어요. 요거 한번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예전에 코로나 때 저도
유튜브 내지는 사이트 여기저기 인터넷 찾으면 나오잖아요. mRNA 백신이라고. 그때 이제 많이 공부하게 됐는데 사실 다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지금은 그냥 그림으로 공부하고 그냥 어떤 기전이고 어떤 작용을 한다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항암제로도 쓸 수도 있고요, 에이즈 치료로 쓸 수 있고요, 당뇨병 치료제로 쓸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머리를 똑똑하게 만들고 싶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100m를 5초 만에 달리고 싶다, 말이 안 되는 거 같죠. 그러니까 그런 유전자들만 생성하게끔 얘네들한테 입력을 시켜요. 말이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어려워요. 그 제약은 어려운데 막 리보솜 단어를 알아야 되고요. 메신저의 느낌의 그 M과 그다음에 리보솜 이거를 관계를 본 다음에 막 뭘 암호를 줘요. 막 띠디디릭 주면 얘네들이 암호를 먹고 그거를 막 만들어요. 그래서 항원 항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항원 항체만 만드는 게 아니고 특정 유전자도 복사하고 막 대량으로 막 만들기도 하고 막 무슨 막 만화 같이 막 하여튼간 웃겨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신체에 참 대단한 신비구나. 저는 mRNA를 보면서 야, 이런 게 되는구나. 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설계도만 주면 안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mRNA 백신은 이전에 있었던 사백신과 그런 이제 백신 체계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굉장히 신개념의 엄청난 기술의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이걸로 모든 치료제가 나올 수 있는 기술인데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됐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많이 좀 됐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인공지능의 그 기술까지 접목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저는 그래서 2025년도 이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2050년까지는 가지도 않을 것 같고 어느 순간 이 mRNA 백신의 엄청난 성장과 함께 신약들이 막 쏟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헛소리하는 게 아니고 꼭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제약주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가 돼도 좋고 인터넷에 돼도 좋으니까 뭐 mRNA 백신이라고 찾아서 공부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제약바이오의 미래에 엄청난 시대가 찾아오는구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 가지는 않더라고요. mRNA로. 자, 이거 가지고 한미약품은 뭐 감기약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뭐 복합약, 비만, 뭐 제약바이오, 진단키트, 탈모 치료제 없는 게 없죠. 웬만한 치료제 다 있을 거예요. 뭐 집에도 보면은 다들 여러분들 보면 다 한미약품 아니면 녹십자 아니면 뭐 제일 중해제약 뭐 아니면 뭐 다 이런 거 위주로 다 있을 건데 하여튼 요거 한미약품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종목이고 약 16% 정도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전 좋게 봐요. FDA 임상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해요. 여러 가지 다 하고 셀트리온, 한미약품, 녹십자, 종근당,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금액이 큰 사람들은 이쪽을 묻어놓고 가져가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근데 재미가 없어요. 분명히 갖고 있으면 전문가님 이거 좋다 그랬는데 왜 안 가요? 언제 가나요?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없을 종목은 맞아요. 그럴 종목인데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들의 느낌이나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나 원래 요즘에서 좀 가서 그렇지 원래 진짜 안 움직이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런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 같은 애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실패가 없습니다. 결국은 무상향 올라가게 될 그러니까 금액 큰 사람들한테는 저는 한미약품 셀트리온을 추천하고 싶고 금액이 소량인 사람들은 저거 언제 움직일 줄 알고 저걸 사요. 빨리 100% 200%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당장이라도 급등하는 거 그런 애들은 좀 가벼운 애들하는 게 좋습니다. 한미약품 차트를 보면 이렇게 생겼죠. 자 이제 다른 종목도 많으니까 자, 속도를 내서 자 올릭스, MRI 백신, 모더나 아까 설명했던 거 다 비슷해요. 비만 치료제 이런 거 RNA 간섭 플랫폼 기술 보유 기업.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 이후서부터는 신약 관련주,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 이슈 나오면 다 이렇게 이제 엮여 있는 애들이 움직이기가 좋습니다. 차트 좋네요. 조정받을 때 사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종근당 국내 독점 판권 나모데노손 FDA 희귀 의약품 지정 신청 소식 올해 7월 12일 날 이슈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다 FDA 임상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우리나라 대형
제약사들 여러분 알고 있는 그런 애들은 다 FDA도 하고 셀티론도 하고 있고 얘도 하고 있고 쟤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연구 중에 있고 뭐 하고 있고 통과하는 것도 있고 통과할 예정도 있고 그 이슈가 많죠. 감기약, 구충제, 보톡스, 치매, 탈모, 화이자 관련주. 치료제 중심의 상위 제약사 종근당. 자, 종근당 차트도 좋습니다. 좋은데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답답하다고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좋아 보입니다. 답답하지만 우상향. 그래서 대형주들은 다 좋아요. 다 좋고 뭐 한미약, 종근당 이미 전 좋다고 얘기했고 답답할 뿐. 금액이 작은 사람들은 하지 마세요. 금액 큰 사람들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대웅제약 보톡스 관련주, 경구용 치료제, 자, 일동제약도 마찬가지. 자, 이거 동시에 같이 보겠습니다. 대웅제약 비만 치료제, 얘도 우상향을 갖고 있고, 얘도 좀 답답한 면은 좀 있죠.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정받으면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종목들 좋은 게 많아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뭐 그런 느낌입니다. 나쁜 뜻은 아니에요. 자, 다음 일동제약. 그거보다는 좀 가볍죠. 일동제약. 이것도 비만 치료제 있는데 얘는 만만하네요. 아마 들어가면 수익은 나긴 날 겁니다. 근데 거래가 좀 더 실려야 되는데 거래가 지금 미적미적 해갖고 안전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동제약은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 관련주도 있어서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주 있어서 올 겨울에 다시 독감이나 코로나나 엠폭스나 또 난리가 나면 또 병원들이 또 충분히 지금 사태에 대비가 안 됐다 그러면 한번 또 난리가 나겠죠. 그때에서 한번 움직일 수 있어 보이고요. 자, 다음은 HK노엔. 이건 엠폭스 관련주이면서 경구용 치료제 코로나19 관련주인데 얘도 비만 치료제로 이슈가 있습니다. 광동제약 마이코플라즈마 관련주이고 구충제, 요오드, 제약, 제약바이오, 핵정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비만 치료제 엮여져 있어요. 차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것도 조정받을 때 해야 되는 이것도 좀 답답합니다. 이것도 한미약품 셀트리온급이에요. 좀 답답한데 나쁜 뜻은 아니에요. 답답해서 그렇지 실패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엠폭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슈 또 들면 또 올라갈 것 같고 조정받을 때 사기에는 괜찮고 근데 빠른 종목은 다른 쪽에 있으니 빠른 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동제약은 지금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HLB제약, 대원제약. 자, 그 외에서도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걸 다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설명만 할게요.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큐라티스, 라파스, 오늘 급등했던 라파스, 여기까지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고요. 그 뒤에 이제 마리아나, 이거 저는 제약바이오 이제 시즌인데, 자, 오늘 다 못한 얘기들은 서울경제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설날 추석 끝나면은 추석이 딱 수요일까지잖아요. 여러분들 이 방송 나가고 나서 궁금하면 저는 이 비만 치료제 너무 좋습니다. 계속 갈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올해, 내년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근데 얘네들만 가지 않아요. 뭐 메디케어 관련주로 이것만 엮이는 게 아니고 지금 마리아나 관련주 해리스 테마로 지금 강하죠. 근데 이 안에들 보면 얘네들도 비만 치료제로 엮여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 한미약품도 제가 엮였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내용도 있는데 자, 또 낙탭 지지 관련주 쪽도 있잖아요. 이쪽도 비만 치료제로 엮여 있습니다. 뭐가 될까요? 자, 이 궁금하시면 뒤에 다 내용들이 있는데 다 보면 다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이 낙태 지지 관련주들이 결국은 이것저것 엮여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거래량 패턴을 보게 되면 저는 급등할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과연 그게 삼성제약이 될지, 셀리드가 될지, 지일팜텍이 될지, 광동제약이 될지, 현대약품이 될지 궁금하면 목요일날 서울경제 또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오후 7시에 TV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강연회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일단 제약바이오 특집으로 해가지고 비만 치료제 위주로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것들이 메디케어 관련주고 CDMO 관련주고 금리 인하 수혜주고 생물보안법 관련주고 결국은 이쪽이 다 좋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안에서도 더 좋은 애가 있고 좀 덜 좋은 애들이 있으니까 쫓아가지 마시고요. 종목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사시면 돼요. 그러면 거래량을 보고 들어가면 거의 실패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즐거운 추석 가족들과 잘 보내시고요. 저는 추석 명절 끝나자마자 목요일날 또 요 얘기를 이어서 강연회에서 더 좋은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